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2월 24일 금요일 광명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스컵 경주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로 확실하게 선이 그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에 완승으로 끝날 가능성보다는 치열하게 자리 선정부터 신경전을 펼쳐나갈 수 있는 분위기이라는 점에서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배당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제가 선발급 지정훈련 컨디션하고 인터벌 내용을 말씀을 드리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스컵에서 선발급 경주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내용 함께 한꺼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발급에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꼽자면 김세준, 유상용, 이성록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세준, 유상용, 이성록 선수의 몸 상태가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벌 내용으로 본다면 첫 번째 김성진, 김세준, 유상용, 구상신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성진 선수의 선행을 유상용이 넘어섰고 김세준이 마크 지착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이착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이성록, 엄재천, 김용남, 한명주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이성록 선수의 시속감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호미권 선수들은 마크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홍석헌하고 박일영 선수 의정부팀 선수들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홍석헌이 컨디션 점검차 가볍게 인터벌 훈련을 주대 나갔고 박일영은 마크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윤창호하고 박정욱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열을 이끈 윤창호의 시속감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박정욱은 마크에 만족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노태권, 이흥주, 이승현, 신영국, 신우삼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노태권이 긴 거리 선행 승부를 통해서 끝까지 선두를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신우삼은 신영국을 마크에 나갔습니다만 이 코너 지점에서 마크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인터벌로는 정주상, 지종호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고요. 배석현, 헌남열 선수가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스컵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꼽자면 김태현, 김종혁, 김다빈, 김배영, 박경호, 이호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우스컵에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꼽자면 김태현, 김종혁, 김다빈, 김배영, 박경호, 이호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김태현, 김종혁, 강진남, 김재현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대열을 이끌어 나갔었던 김태현이 아쉽게 2차권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김종혁이 3, 4권의 지점에서 김태현을 살짝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착순과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명경민, 김다빈, 김철민, 박철성, 박동수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명경민의 선행을 김다빈이 반바퀴 젖히기로 명경민을 크게 넘어서면서 뒤따르던 김철민까지 함께 불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임경수, 김배영, 이기주, 여민호, 김근영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임경수의 선행을 김배영이 반바퀴 젖히기로 대회를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기주는 김병 마크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로 박경호, 양진우, 김민수, 최근영, 이수원, 송종훈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박경호가 끝까지 종속을 유지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김민수가 젖히기 나서봤습니다만 대열을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로 황정현, 이호, 김영진, 김승현, 최지훈, 손주영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황정현이 반바퀴 지점에서 페달에서 힘을 뺐고, 이호는 탄력을 이용해서 황정현을 크게 넘어서면서 힘을 따르던 김영진까지 불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밖에 인터벌로는 김태훈, 이진국, 장우준, 박인찬, 박진우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장인석, 박종현, 김재웅, 김명래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고요. 정영교, 황정현, 김정태, 강형목, 정승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우스컵에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태현, 김종혁, 김다빈, 김배영, 박경호, 이호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고, 선발급에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꼽자면 김세준, 유상록, 이성록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스컵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가볍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졸업순위 4위 박경호가 아무래도 편성면에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 과연 연대 세력이 여민호 챙겨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박경호가 여민호 챙겨준다면, 여민호가 마크만 놓치지 않는다면 쫓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김태현이 먼저 힘을 쓰고 김일규, 정현호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박경호가 타이밍을 잡지 못하거나 저치기로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김태현이 저치기 나선다면 박경호 견제 충분히 가능한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깍깍합니다. 장우준하고 김경태가 과연 박철성, 이수원, 비파업 라인을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인석이 때려줘야 되고 박철성, 이수원이 경주를 주도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장인석이 선발급 시속밖에 나오질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우준이 김정태와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장우준 직전에 참 운이 많이 따르면서 결승선 우승까지 차지해 나갔기 때문에 이번 편성 장우준이 가면 김정태가 가는 경주고 박철성이 가면 이수원이 따라 들어가는 편성이기 때문에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황정현이 전일 갑작스럽게 대타 출전하다 보니까 정영교도 황정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다빈의 선행을 송정훈이 활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취입형이 정영교가 송정훈, 김다빈을 상대로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김다빈이 때려주고 송정훈이 몰고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비파업 라인 쪽이 좀 더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9경주입니다. 김민수가 작전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죠. 과연 이진국과 정면 대결을 펼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역 선두배이긴 합니다만 파업과 비파업으로 확실하게 나눠졌기 때문에 김민수 입장에서는 4번 김배영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진국도 김민배와 정면 대결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진국이 정면 대결 펼쳐 나간다면 김종력이라든지 이동근은 확실하게 챙겨줄 수 있기 때문에 맞대결 양분해서 노려볼 수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이계주가 전형적인 마크 취평이기 때문에 승부를 상당히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연 김철민, 양진우와 호흡 맞춰 나가면서 박진우 견제할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계주가 짧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진우를 좀 의식한 견주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진우 넘어서게 된다면 김철민, 양진우 중에서는 김철민이 좀 더 나은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박진우가 제대로 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홍영기도 마크에서 쫓아갈 수 있는 편성의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주입니다. 강진남이 직전 결승전에서는 3착 진입하면서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객관적인 기량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박인찬 외에는 연합 세력이 없어요. 반면 명경민은 최근영과 호흡 맞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강진남이 오히려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강진남의 선전하고 명경민의 선전 양분해서 노려봐야 되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우스컵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매경주 접전입니다.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편성의 하루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한 경주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박병호가 객관적인 기량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죠. 직전 결승전에서 뭔가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박경호. 하지만 금일만큼은 아무래도 집중력 발휘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여민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5명의 선수가 다 파업 쪽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박경호가 여민호를 챙겼을 때 여민호가 과연 마크를 지켜낼 수 있느냐, 긴거리 나섰을 때 오히려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선전 가능성하고 고전 가능성 양분해서 노려봐야 되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경호가 굳이 김태현, 김일규, 정현을 챙겨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여민호를 달고 쏘게 된다면 여민호도 마크 정도는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지켜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경호가 여민호를 확실하게 챙겨주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 박경호하고 여민호 비파업 라인 쪽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크 되면 따라 나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7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김태현 들쑥날쑥합니다. 특선에서 강급되긴 했습니다만 강급해서 선전 펼쳐 나갔던 경주보다는 고전했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김태현이 때려주고 박경호가 몰고 가서
가서 추입해 나가는 박형호가 때렸는데 여민호가 못 쫓아가요. 외선에서 김태현이 날아오게 된다면 뭐 7번과 2번 정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박경호가 김태현을 노골적으로 챙겨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여민호와 협공 가능성, 쫓아가든 못 쫓아가든 여민호의 몫인 것 같습니다. 7번과 이 3번 쪽에 7번과 3번 쪽에 우선하실 때 7번,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박경호가 아무래도 졸업순위 4위이고 자력 능력 갖췄기 때문에 유리한 편성에서 견주 파트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5대2로 싸워야 되는 편성에서는 박경호가 타이밍 잡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서둘러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견제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태현이 선행 나서면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치기 제대로 된 타이밍 잡아 나가야 된다면 김일규가 쫓아가거나 이번에 뒷자리는 정현호가 막혀 나가면서 또 따라 들어가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태현이 선행은 좀 약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저치기는 상당히 좀 위력적인 상황인 만큼 김태현의 후미를 김일규, 정현호가 막혀 나간다면 박경호가 고전하거나 박경호가 때렸을 때 김태현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아요. 그 때문에 파업 라인이죠. 2사나 2호입니다. 2사 경주권, 2호 경주권은 노려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경호가 작전적에상 유리할 것 같습니다. 3번까지 챙겨주느냐 아니면 3번 팽개치고 본인의 실내 챙겨 나갈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챙겨줄 수 있다고 봐요. 챙겨주면 마켓에서 쫓아는 갈 수 있다 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수급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장우준하고 김정태, 여기에 김태우는 파업 라인입니다. 박철성을 중심으로 이수원, 김경수, 장인석이 비파업 라인이죠. 4대3으로 싸우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전반적인 기량만 놓고 본다면 장인석이 때려주고 1번하고 3번이 마크에 나가고 임경수가 견주 주대에 나간다면 상당히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주 선행을 김정태가 맡고 있죠. 장우준, 김정태, 김태훈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번 편성 장인석이 넘어가지 못한다면 1번과 3번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철성도 보니까 자력이 안 됩니다. 저치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장우준, 뭐 직전 회차 결승전에서 비록 추입이긴 했습니다만 자신감을 얻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김정태 견제력이라고 한다면 박철성, 뭐 특선에서 내는 강급자이긴 합니다만 제기량을 보여주지 못했었죠. 더군다나 이수원도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비파업 라인, 파업 라인인 것 같아요. 2번하고 4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2번하고 4번, 2번과 4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뭐 장우준이 때렸을 때는 김정태에 잡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좀 더 안정감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번하고 4번의 파업 라인 쪽 경주의 중심 가져가보자는 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수원하고 아무래도 박철성의 후미권 마크 다툼에서는 그래도 특선에서 내는 박철성이 2번의 뒷자리를 쫓아는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번과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2번과 3번 뭐 전법적으로 궁합도 좋고, 뭐 장훈준도 보면 최근 들어서 짧아지긴 했습니다만 자력 능력 갖춘 선수라는 점에서 두 선수가 뭉친다면 1, 3번, 7번 믿다가 고전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복승이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번하고 4번 쌍복견 주권 쪽에 우선 하시되 2번하고 1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이번 편성 뭐 장인석이 선발급 시속밖에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 힘을 써줘요. 박철성, 이수원, 뭐 임경순 순으로 견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뭐 장우준하고 김정태 넘어서지 못하면서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박철성이 가면 이수원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수원이 힘을 쓰고 박철성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면 잘만 하면 임경수까지도 비파업 쪽으로 경주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업 비파업을 양번해서 박철성이 가면 1-3이 유리하고 1호를 차선으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2번이 넘어서면 4번과의 동반 입상이죠. 복승까지 생각하시되 외선에서 날라올 박철성이에요. 2번과 1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수급 7경주도 좀 맞대결 양상 경주이기 때문에 다소 좀 까다로운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수급 8경주입니다. 황정윤이 대타 출전하게 되면서 정영교가 상당히 좀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에서 박종을 중심으로 김다빈 역에 박동수가 연합 세력이고, 강형묵도 비노조 선수이긴
비노조 선수라는 점, 비파업 선수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건 좀 많기 때문에 4대 3으로 싸워야 되는 편성이죠. 정현규 앞선에서 땡겨줄 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황정현도 선행 시속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하나같이 정현규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다빈이 때려주고 송정훈이 막해 나가고 박동수가 막해 나갔을 때 정현규가 찍어 눌러서 뺏어야 되는 상황이죠. 3번의 선행을 송정훈이 하려 나간다면 직선 취입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김다빈이 얼마만큼 땡겨 주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충분히 땡겨 준다면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3번이 2번을 몰고 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 충분히 우선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전 2번과 3번의 동반 입장 쪽에 박동수도 있고 강영목이 있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아요. 2번과 3번 동반 입장 쪽을, 2번과 3번 동반 입장 쪽을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득점은 정경규가 앞서 나가고 있죠. 뭐 직선에서 빼앗거나 취입발 살려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속이 없다면 3, 4코너 젖히기 정도는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김다빈도 타점 잡고 힘을 쓰면 11초 때 초중반 시속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점 잡고 2번이 몰아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이 아닐까 있을 것 같아요. 2번과 3번 쪽 우선 하시되 2번하고 7번 차선으로, 2번과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정영규가 짧게 젖히기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김다빈하고 송정훈, 여기에 박동수 이렇게 힘을 쓸 것 같은데, 정영규가 직선에서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황정인이 쫓아 들어가거나 최진이 따라 들어가는 작전은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7번이 가면 6번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7번이 가면 5번이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번의 선전하고 7번의 선전 양분에서 노려볼 수 있는, 기대해 봐야 되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정경기 앞선에서 땡겨 주는 선수가 있다면 유리한 것 같습니다만, 땡겨줄 선수가 2번하고 3번 비파업 라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경규가 이들을 상대로 한꺼번에 넘어서기엔 버거울 것 같아요. 2번과 3번 쪽 우선 하시되 2번 7번 차선으로 7호하고 76, 7번이 넘어서면 비파업 쪽, 파업 쪽 선수들을 챙겨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노려봐 달라는 말씀, 기대해 봐달라는 말씀을 양분해서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9경기입니다. 이번 편성도 김민수가 객관적인 기량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진국의 저력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진국 입장에서는 이동근하고 김종혁, 여기에 정승하고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파업 라인이죠. 반면 김민수 입장에서는 김배영, 박종혁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이 때려주고 김민수, 김배영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진국이 과연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종현이 최근 들어서 선행 시속 자체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박정현이 한 바퀴 반바퀴 진점까지 끌어낼 수 있죠. 여기에 김민수가 제대로 된 타이밍 받고 반바퀴 넘어서게 된다면 이진국이 4번, 7번 상대로, 7번, 4번 상대로 한꺼번에 넘어서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김민수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김배영이 밀착 막혀 나가는 작전이 기본이라는 점에서 7번과 4번 쪽에, 7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봐야 되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이진국의 저력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힘을 쓸 수도 있고 얼마든지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번과 6번은 차선으로, 7번하고 6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7번과 4번이죠. 비파업 라인 쪽 먼저 공략해 봐야 된다는 점, 7번, 6번 차선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김민수하고 김배영, 여기에 김종혁, 박종현이죠. 박종현이 때리고 김민수가 후미권 막혀 나가는 작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희속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번 편에서 이진국이 직선에서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부상 공백 있었던 김종혁, 지종을 할 때 컨디션 상태는 나빠 보이질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동근도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이진국은 파업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6번하고 3번이라든지 6번하고 5번 정도는 이진국 넣고 63하고 65입니다. 63하고 65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민수가 2번 박종현을 활용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반바퀴 지점에서 타이밍만 잡아 나간다면 유리한 상황인 만큼 김민수의 선정 가능성, 김병과 묶어서 64가 먼저, 74가 먼저죠. 76이 차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이계주가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
아무래도 뭐 득점도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이 기주가 자력이 안 됩니다. 기껏 해봐야 마크조 추입, 짧은 저축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과연 김철민, 양진호와 호흡을 맞춰 나가면서 박진우, 홍영기, 임세원, 김영철로 이어지는 파업 라인 견제 나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기주 앞에서 땡겨주는 선수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하지만 땡겨줄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에서 이 기주 득점만 놓고 본다면 강축인 것 같긴 합니다만 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기주 입장에선 양진우나 김철민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양진우가 좀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기주가 몰고 가고 김철민이 따라 나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양기준을 활용 나갈 수 있는 이기주의 직선 취입발이죠. 7번하고 2번에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먼저고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2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의 견주가 아닙니다. 빠른 시속이라고 한다면 앞선에서 때려줄 선수가 있으면 양진우까지 함께 협공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빠른 시속 견주가 아니기 때문에 박진우가 외선에서 날라오게 된다면 뭐 7번과 3번 정도는 7번과 3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위하고 7-3입니다. 7위 경주권하고 7-3 경주권, 7-2하고 7-3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양진우, 박진우 협공 펼쳐 나가기보다는 뭐 이기주가 김철민, 양진우 한 명과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철민 쪽에 좀 더 우선을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번 편성 자체가 이기주가 득점에서 없어 나가는 강자이긴 합니다만 희속 자체가 빠른 경주가 아니에요. 양진우가 때려도 시속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 점 때문에 오히려 박진우가 후미권에 있다가 제대로 된 저특기 탐 잡아 나가게 된다면 팔당에서 훈련하고 있는 홍영기를 완벽하게 챙겨주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팀은 팔당이고 개인 훈련 위주로 하고 있긴 합니다만 파업 쪽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박진우가 넘어서면 홍영기가 쫓아 들어가는 3번과 5번 동반 입상이라든지 양진우도 직선 추입발은 배제할 수 없어요. 3번과 4번 정도는 3, 5하고 3, 4죠. 3, 5 경주권, 3, 4 경주권, 3, 5하고 3, 4는 이기주 득점만 높다 뿐이지 할 줄 아는 게 마크 추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고전하게 된다면 3, 5, 3, 4 충분히 가능한 편성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7번이 좀 더 나은 상황인 것 같아요. 2번 쪽에 우선하시되 3번을 자선으로 방어하고 싶은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호스급 11경주입니다. 객관적인 기량만 놓고 본다면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 강진남이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진남과 호흡을 맞춰 나갈 선수가 박인찬하고 김재훈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 명경민의 연대가 최근영하고 김명래, 김재웅이 있어요. 4대3으로 싸워야 되는 편성인 것 같고 강진남 앞선에서 확실하게 땡겨줄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 점 때문에 강진남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강진남이 저측에 나서기보다는 아무래도 윤민우하고 상남에서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빼앗으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명경민을 타겟으로 하게 된다면 1번의 선행을 7번이 활용해 나간다면 직선 차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번과 1번의 전략진 연합 쪽에 7번하고 1번의 전략진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7번, 1번 쪽 경제 중심 가져가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7번이 넘어서게 된다면 박인찬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뭐 초조부담 안고 있긴 합니다만 받아가는 작전, 몸싸움에 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7번이 때리게 된다면 박인찬이 막혀 나가면서 후미에서 날라올 명경미, 최근현 견제 나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7번과 4번을 차선으로 7번하고 4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7번과 1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7번, 1번 쪽을 경제 중심 우선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명경민의 시도감이 좋기 때문에 강진남이 명경민을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 파업 완승이죠. 7번, 4번 함께 기대해 봐야 되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강진남이 분명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화끈하게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다는 점에서 명경민이 제대로 된 타임이 잡게 된다면 비파업 쪽에서는 최근영이 홈이권 마크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영래도 곧잘 마크에 집중력 발휘 나갈 수 있어 최근 들어서 5점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마크 되면 따라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1번과 5번 정도는 뭐 비파업 라인까지는 함께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1, 3하고 2호입니다.
13하고 15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뭐 강진남 전반적으로 명경비만 타겟을 하게 된다면 뭐 직선 취입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측이 나서게 된다면 박인찬까지는 불러드릴 수 있기 때문에 7을 먼저 7, 4를 차선으로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면서 13과 15 양분해서 공략해 보고 싶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왕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시게 된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 우스컵이 상당히 좀 까다롭게 짜여졌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경륜왕 잘 준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